어, 네. 밀리언이 100만이고 빌리언이 10억이죠. 그러면은 12빌리언이면은 120억 개 파라미터로 학습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플럭스 자체의 퀄리티는 굉장히 놀라워요. 특히 슈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가장 퀄리티가 괜찮고 속도가 빠르게 나오는 모델이었던 스테이블 디퓨전 엑셀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나오는데 2초 정도에 한 장 나오거든요. 2, 3초 정도. 근데 퀄리티는 오, 미드저니 5 시절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고요. 지금 뭐 미드저니 6, 그 정도 퀄리티에 거의 근접하는 퀄리티가 나와요. 그리고 데브나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좋은 퀄리티가 나오고, 물론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슈넬과 데브는 프리로 이제 코드가 허기 페이스에 모델이 다 풀려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가지고 로컬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기존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쓰시던 분들이 컴피 UI나 이런 거에 붙여가지고 인페인팅이나 다양한, 지금 현재 아직 공식적으로 플럭스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가 기능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성도 굉장히 높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플럭스라는 거인이 지금 발만 보이는 거인 옆에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이 꼬마처럼 나와 있는 이미지를, 이것도 플럭스로 만들어서 나온 거거든요. 네. 이 일단은 텍스트 표현력이 미드저니에 비해서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들어가는 거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플렉스에서 앞으로 만들게 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오픈한 상태여서 팔이나 레플리케이트 같은 데서 이제 무료로 접근해서 써볼 수 있게 풀어져 있는데, 결국은 그런 서버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들은 다 구독제를 그래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스테이블 디퓨전도 이제 API 사용하고 이렇게 열려 있지만 다 유료로 사용을 해야 돼서, 네, 지금 약간 찍먹 기간이라서 지금 열심히 찍어 먹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신 이제 벤치마킹은 아니고 엘로 레이팅이라고 해서 이제 A/B 테스트에서 이미지 2개 보여주고 1번, 2번 중에 고르게 해서 테스트한 결과, 최신 결과고요. 이 엘로 레이팅이라는 게 0점부터 1200점까지 있고 1200점이 만점인데요. 미드전이 6.1이 1190, 그리고 플럭스 1 프로가 1186. 재밌는 게 슈넬이 데브보다 좀 더 가벼운 모델인데 슈넬이 점수가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그 밑으로 데브가 있고 그 밑으로 미드전이 버전 6이 있고요. 스테이블 디퓨전 3가 있기는 한데, 네. 그 밑으로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2.5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게 보여지는 게, 여기서 점수가 지금 뭐 거의 근접해 있죠. 1000점 넘어가 있으면은 뭐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000점의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챗GPT로 만드는 달리 3가 34점으로 어느 정도 그 기준선을 잡고 있고, 이거보다 위냐 아래냐를 가지고 이제 이미지가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감안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퀄리티랑 비용을 놓고 따졌을 때는 미드저니가 사실은 굉장히 가성비가 안 좋습니다. 퀄리티는 최상인데 비용도 거의 최상이에요. 플럭스는 플럭스 슈넬은 거의 공짜이기 때문에, 네, 가장 가성비가 좋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고, 플레이그라운드가 바로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럭스 데브, 플럭스 프로 등이 있죠.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퀄리티랑 생성 시간인데, 생성 시간에서도 미드저니는 하나 만드는데 거의 1분 가까이 걸리는 편이고, 플럭스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 걸리는 프로 모델이 25초 정도 소요가 됩니다. 슈넬은, 네, 5초 미만이죠. 한 3초, 2초에서 3초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엘로 스코어, 이에로라고 하시는데 그냥 엘로가 맞고요.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엘로 스코어에서
이 정도 순서로 미드전이 6.1이 약간 앞서지만 그 다음에 플럭스가 바로 뒤따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미드전이 6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을 달리는 저 밑에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안 보시고 달리가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럭스 1이 더 좋은 것 같아 보여요. 네, 가성비를 따져보면은.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테스트의 함정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먼저 장점이라고 하면은 프롬프트 그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생성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텍스트를 이미지에 재현해주는 이런 텍스트 재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슈넬과 대부 모델만 해당한다는 거는 허깅 페이스에서 모델 다운받아가지고 이리저리 커스텀 해볼 수 있는 게 슈넬과 대부 모델만 가능하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사용하던 컴피 UI 같은 식으로 이제 노드 방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이 아마 지금 버전 3가 굉장히 안 좋은 평을 받고 있고 거의 회사 인원도 많이 축소되고 있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되게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면은 아마 커머셜 쪽에선 그러니까 기업 쪽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실 많이 쓰는 이유는 좀 일관된 이미지 그리고 기업의 커스텀된 맞춤형 모델로 만드는 이미지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근데 단점이라면은 사실은 저 엘로 테스트의 약간 함정이기도 한데 만들어진 이미지를 놓고 1, 2번 중에 고르는 거, 즉 내가 만드는 이미지로 고르는 게 아니라서 이미지에 좀 편향성이 있어요. 결국은 이 미국에 있는 영어를 쓰는 개발자 친구들이 만드는 이미지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막 사용하면서 만든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인 만들어보고 뭐 한국 전통 건물 만들어보고 음식 그려보고 한복 그려보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할 거예요. 일본인들도 이제 일본 그림 만들어보고 그런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이 부족해서 유명한 것들은 잘 나오는데 한복만 그려달라고 해도 미드저니도 아직 한복을 물론 완벽하게 그려주지는 못하는데 거의 그냥 중국 옷 그다음에 중국 건물, 중국 배경, 중국 장식이 그냥 나옵니다. 김치 같은 경우 지금 미드저니 6.1에서 김치 그려달라 그러면 굉장히 맛깔나게 그려주거든요. 네, 김치도 무슨 무죽 같은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무료 오픈소스 모델이라는 게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이기도 한 게 로컬로 설치하려면은 36기가 정도의 VRAM이 있는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고요. 그 그래픽 카드가 달려 있는 고사양의 PC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UI UX를 내가 만들어서 이제 내가 설치를 하고 컴피 UI니 뭐니 깔아서 설치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스테이블 디퓨전도 일반인들이 많이 못 쓰는 이유가 이런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미드저니의 장점은 뭘까요? 더 많은 문화권들의 이미지들을 학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한국 음식, 그 다음에 한국 전통 건물을 그려달라고 하면 그래도 한중일 삼국 건물들의 색상이나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잡아내서 지금은 이거 한국 궁궐 같네 같은 이미지들은 만들어줘요. 디테일한 부분들 뭐 사실은 처마의 각도, 이 곡선의 각도나 이런 것도 다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잡아주는지는 사실은 제가 거기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적어도 녹색 단청과 그 다음에 그런 단청에 있는 빨간색, 뭐 노란색 이런 그림 무늬들 그리고 붉은색으로 칠해진 나무 기둥이라든지 그다음에 창호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한국 사극이나 이런 데서 이미지들을 학습을 해가지고 만들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이미지에서 일관되게 품질이 높게 나오는 게 미드저니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인페인팅이나 아웃페인팅 그다음에 레퍼런스 기능들을 상당히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게 디스코드라는 메신저에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 이제 설치하실 때 약간씩 애먹으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번 설치를 해놓고 나면은 모바일이든지 웹이든지 어디서든 거의 동일한 이런 접근성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요.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가격이겠죠. 가격이 제일 클 것 같고 미드저니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비교 자료에서 보면은 달리 3 HD 밑으로 가장 비싼 모델입니다. 달리 3 HD가 제일 비싸기는 하고요. 요거는 콜당 100원이기 때문에 이미지 한 장 만드는데 한 번에 100원씩 나가요. 환율이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130원 정도 나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다음에 완전 어떠한 브랜드나 이런 데 핏된 맞춤형 모델로 제작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겠죠. 물론 여기에는 지금 뭐 이제 퍼스널 기능이라든지 해가지고 다양하게 조금씩 커스텀해 나갈 수 있는 기능들을 늘려 나가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앞으로 플럭스가 가게 될 방향성에 비해서는 커스텀이라고 하기도 사실은 부끄러운 정도의 기능이긴 하죠. 그냥 나의 취향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만들어 본다 정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일관된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미드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지금 이제 웹 버전이 곧 오픈 전체 공개로 오픈될 걸로 보이는데 현재는 디스코드를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네. 이거를 사실은 그래서 미드전이 강의를 할 때마다 얘기하기 때문에 금방 슥슥 그냥 설명하고 지나갈 거예요. 디스코드 설치하시고 네, 미드전이 채널에 입장하신 다음에 내 서버 추가하고 봇을 납치해 오는 건데 이렇게 슥 넘어가는 이유는 이거 주피터스에 찾아보시면은 아니면은 그 미드저니 디스코드 설치법 검색하시면은 유튜브에도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동영상들이 있고요. 지금은 블로그 글이나 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네. 이거 설명하는데 10분을 소비하느니 다른 거를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머리가 되게 지금 기름지네요. 네. 그래서 미드저니에다가 이제 그림을 만들려면 미드저니도 결국은 프롬프트라는 걸 써야 되겠죠. 그 프롬프트의 기본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매진, 상상하라라는 명령어를 주고 그다음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모든 생성형 AI의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형 AI의 첫 테스트는 딱 세 글자를 넣거든요. 독. 그리고 가장 많이 넣는 게 독 아니면 캣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프롬프트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주제 이미지, 그다음에 뭐 비주얼 타입을 어떤 타입일지, 그다음에 꾸며주는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스타일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옵션 파라미터가 들어가는데 어렵게 풀어져 있고 영어로 써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거예요. 무엇을 그릴지, 주제 이미지라는 건 결국 내가 어떤 걸 그릴지, 그리고 비주얼 타입이라는 거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지. 뭐 여기서는 흑백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진일지 뭐 애니메이션일지 일러스트일지 아니면 어떠한 조각상을 사진을 찍은 걸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디지털 아트일지 뭐 종이 접기를 만들어 놓은 거일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랑 이런 표현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적어줍니다. 없으면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독이노 워터만 넣어도 사실은 이미지는 생성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디테일들을 안 넣고 일부러 비워서 AI가 좀 더 상상하게 해서 그런 랜덤한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를 보고 거기서 발견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 재밌는 결과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마 지금 승현님이 이제 준비하시는 스터디의 내용일 텐데 퍼스널 코드라고 해서 그 미드저니에서 내가 이제 선호도 이미지 선호도를 선택한 걸 기반으로 나만의 코드를 만든 걸 가지고 뭐 휴먼이라든지 뭐 틀이라든지 이렇게 만들면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랜덤에 맡겨놓는 맡겨놓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이미지 선택한 편향성을 보고 심리 분석을 하는 스터디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더 거기서 제가 트리라고 쓰고 트리 어떤 나무를 만들지를 되게 자세하게 쓰면은 그거는 이제 심리 분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랜덤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로도 재밌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스타일이라는 거는 이게 그래서 어떤 스타일 아니면 어떤 사주 뭐 어떤 것들을 따라 할지 뭐 신카이 마코토의 스타일로 그려줘,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피카소처럼 그려줘, 반고처럼 그려줘 아니면은 조나단 아이브 애플의 옛날 디자이너죠. 지금은 이제 나갔지만 조나단 아이브가 디자인한 것처럼 디자인 그 물체를 어떤 사물을 그려줘. 아니면은 뭐 브라운 가전 브랜드죠. 되게 전통의 가전 브랜드 브라운의 오래된 레트로한 가전들의 디자인을 따서 그걸로 그려줘. 뭐 그런 식으로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를 다 한국어로 쓴 다음에 한국어로 네, 쭉 풀어 쓰셔가지고 번역기에 넣으면 됩니다. 근데 풀어서 쓰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제가 봤을 때 그 되게 문장을 장황하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강아지를 그려달라고 하면은 강아지인데 뭐 푸들이고 털색은 갈색이고 근데 코에 약간 분홍색 반점이 있고 이러한 강아지의 모습을 그려줘라고 그려줘까지 다 쓰셔가지고 번역기에 넣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챗GPT한테 질문을 할 때도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거는 LLM에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고 조금 질문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남기고 이런 이제 서술어나 그다음에 불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번역기에다가 갈색 푸들 코에 갈 코에 분홍색 반점이 있는 갈색 푸들이라고 넣고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게 나의 의도를 반영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줘요. 어떻게 표현할지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냥 실사 같은 사진 정도만 넣으면 돼요. 예전에는 미드저니가 이미지 퀄리티가 그렇게 지금보다 좋지 않았을 때 막 5.2 버전까지만 해도 그런 프롬프트들을 많이 넣었었거든요. 하이퍼 디테일, 뭐 울트라 퀄리티, 4K, 8K, 그다음에 뭐 슈퍼 뭐 거의 진짜 무슨 뭐 슈퍼 울트라 킹왕짱 디테일하게 넣어라 이런 프롬프트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카메라 모델들, 렌즈 이름들 이런 것들을 쭉 넣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최대한 많은 태그가 붙어 있는 그 카메라 계정으로 이제 올라갔던 사진들 태깅이 붙어 있는 걸 데이터에서 찾아서 사진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안 넣어도 충분히 좋은 퀄리티의 사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넣는 의미가 크게 없어졌는데 오히려 렌즈를 넣는다면 뭐 그런 것들은 의미가 있겠죠. PCI 렌즈, 뭐 어안 렌즈라든지 슈퍼 와이드 앵글 해서 초광각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의 느낌을 내는 정도에서만 표현이 될 거예요. 또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네, 머리 아프시죠?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 알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진짜 이미지 AI 이미지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카메라 구도에 대해서 먼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명 스타일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촬영 기법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술 사조라든지 매체별, 채색, 그러니까 이런 채색 메디엄별, 매체별, 그 느낌이라든지 질감 표현, 그리고 화가,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작가, 디자이너들을 다 자세하게 아시면 매우 좋겠죠. 네, 여기 있는 거를 따로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릴게요. 몇 개만 설명을 드리면 뭐 버드 아이 뷰 같은 경우에 이제 조감도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없는데 지금 버터플라이 라이팅 이거는 계속 안 나오는 건데 제가 기존 자료를 이제 복사해서 넣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해가 이제 해질녘의 시간을 그 석양해지는 시간을 이제 골든아워라고 하는데 그 골든아워라는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석양빛이 아주 예쁘게 물든 사진들이 나오고 새벽녘에 이제 어슴푸레하게 해가 뜨는 시간을 블루아워라고 하는데 블루아워라고 넣으면은 그런 약간 푸르스름한 아주 예쁜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런 감성적인 사진들이 나오고요.
이거 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적어두실 필요도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것들을 알면 좋겠죠. 영화 및 애니메이션 스타일, 뭐 필름 노아르라든지 웨스 앤더슨처럼 그려달라든지 아니면은 시대별로 아르데코, 네, 그리고 뭐 80년대 레트로, 그다음에 Y2K 스타일, 뭐 그다음에 중세 미드 센트리 모던은 뭘까요? 중세는 아닌 것 같은데 디지털 아트 기법으로 넘어가면 복셀 아트라고 하면 이제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의 스타일이죠. 그 2D 도트를 3D로 옮겨서 네모를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만든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고 로우 폴리곤, 글리치 아트, 뭐 픽셀 아트,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뭐 이제 한국의 전통 문양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있네요. 자연현상의 골든아워, 블루아워, 오로라,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재료, 텍스처, 그리고 특수효과라든지 뭐 볼륨메트릭 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시면은 물론 매우 좋습니다. 근데 네, 모르셔도 돼요. 쉽고 정확하게 만드는 프롬프트. 이런 거를 만들고 싶어요. 우주 어느 행성에 살고 있는 우주 생명체의 생태계를 묘사한 그림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우주 생태계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지금 없고 그냥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이제 시도하시는 게 여기까지만 쓴 다음에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만들어줘라고 넣으세요. 보통 많이들 그렇게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넣으시면 물론 그렇게 넣어도 훌륭한 프롬프트가 나오고 그걸로 넣어서 이제 훌륭한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더 프롬프트를 정확하고 이제 좀 더 뾰족하게 만들고 싶다면 만들어 보자면은 네, 이렇게 먼저 제가 입력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해당 장면을 LLM한테 이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상상을 해달라고 하고요. 그 상상한 이제 이미지를 어떠한 매체, 사진이냐, 회화냐, 애니메이션이냐, 뭐 종이접기냐, 뭐 이런 것들, 이런 매체를 선택을 하고 피사체의 크기랑 구도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묘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면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설명을 하고서 이걸 미드저니 프롬프트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 장면에 대해서 여기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떠한 느낌이고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게 뭐 생생하게 뭐가 살아있고 막 팔짝팔짝 뛰어다닐 것 같은 느낌이고 막그 이런 설명들을 그냥 쭉 붙여서 주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제 GPT도 그렇고 클로드도 그러는데 그거를 프롬프트라고 써달라고 했는데 프롬프트 안에 자기가 약간 마크다운 형식으로 이제 뭐 구도 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쭉 쓰고 그다음에 오브젝트 해가지고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쭉 쓰고 이렇게 각각 그 블랙 포인트로 나눠가지고 써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사실 정확한 생성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황한 설명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주요한 형태, 배치, 색상 등을 묘사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시각적인 부분만 빼놓는 거죠. 결국은 생성 AI,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 AI가 그 알아듣는 거는 시각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지 이거를 얼마나 문학적으로 잘 표현했냐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만 남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장면의 주요한 디테일, 뭐 표면의 질감이라든지 빛의 방향이라든지 조명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묘사해달라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전부 합쳐서 3개에서 4개의 문장으로 된 이미지 생성 AI용 영문 프롬프트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 공통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고 아니면 이걸 갖다가 이 프롬프트로 인스트럭션으로 넣어서 GPT스를 만들어도 되겠죠. 그리고 클로드에서는 이렇게 한번 프롬프트를 넣어놓고 나면은 그 위에 아이디어만 넣으면 그 밑으로는 계속 프롬프트만 생성을 쭉쭉 해줍니다. 뭐 여기다가 부연을 하자면은 앞뒤에 다른 설명은 빼고 프롬프트만 제시해줘 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여기서 아까 저희가 앞에 얘기했던 이 내용들이 결국은 이 내용들을 LLM이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네, 모르셔도 된다고 한 겁니다.
물론 보다 나의 정확한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라면은 이렇게 이거를 알아두시는 것도 좋은데 그 이렇게 해서 만든 나온 프롬프트에서 내게 되게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나왔다면은 거기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 프롬프트를 보시고 그거를 이제 프롬프트 자체를 번역해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내용만 따로 메모를 해서 나만의 프롬프트 키워드를 만들어 두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앞에 우주 어느 행성에 살고 있는 우주 생명체의 생태계입니다. 뭐 그냥 버섯 같은 이런 거대한 식물이 있고 다리 두 개 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무슨 유령같이 생긴 몽글몽글한 애들이 곳곳에 있는 그런 생태계고 똑같은 이 공통 프롬프트로 만든 거거든요. 거실에서 즐거운 오후를 보내는 단란한 한국인 현대 가족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음, 네, 단란해 보이죠? 아파트가 매우 한국적이네요. 뒤에 보이는. 네, 1층 집에서 이렇게 커튼을 걷어놓고 잘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80년대 일본 센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려진 2024년 파리올림픽 양궁 경기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약간 세로의 특징들이 약간씩 남아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이미지가 생성이 됐고요. 여러 겹의 페이퍼 아트로 표현된 한국 전통 십장생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뭐 사슴도 있고 학도 있고 물론 십장생이 이제 10가지나 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뭐 이제 그래도 십장생의 핵심인 해도 있고 달도 있고요. 소나무도 있고 네, 구름도 있고 거북이가 안 보이는데 사슴은 있고 거북이가 없네요. 네, 그리고 부처와 예수가 싸우는 90년대 8비트 도트 격투 게임. 그래서 아까 그 만들어둔 프롬프트로 앞에 아이디어들만 이렇게 조금씩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프롬프트들을 만들어줘요. 밤하늘 바다 위에 얇게 떠있는 얇게 빛나는 원. 이게 사실은 이렇게 짧게 썼지만 이것 또한 네 문장 정도의 프롬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예쁘죠? 이걸로 바탕화면을 해놓고 싶을 정도로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참 쉽죠? 이 앞에 프롬프트는 제가 이따가 채팅방에 복사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미지 생성 부분은 네, 여기까지고요. 잠시 프롬프트를 채팅방에 공유해드리고 다시 뒷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님 오늘 강의 자료는 혹시 강의 구매하신 분들한테 공유가 되나요?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3시간짜리 분량으로 이거보다 자료가 더 길어져야 되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미드저니 생성은 사실은 이 뒤에도 사실은 드려야 될 말씀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1시간 안에 다 드릴 수 없는 내용이고 뭐 이제 이 뒤에 파라미터라든지 레퍼런스 기능들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레퍼런스나 뭐 파라미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내가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꺼내서 이거를 이미지로 구현시켜 보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레퍼런스 같은 거는 이제 뭐 알면 재밌는 기능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그 다양한 이미지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게 이 미드전이라는 툴 그리고 AI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흥미를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서 그걸로 이미지가 잘 나오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네, 부차적인 부분, 이제 딥하게 들어가는 뭐 레퍼런스라든지 파라미터 설정을 이제 하는 부분들은 네, 다음 강의 때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생성 AI, 사실은 제가 그 주피터스 AI 캠프 이제 11기 오픈 모임 때였죠. 그때 질문으로 영상 생성 AI로 쇼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단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직 안 된다고요. 그때는 안 됐었는데 그게 이제 7월 초였나? 이제 막 한 달 전이거든요. 그때는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적어도 이제는 AI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걸 컨텐츠다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은 넘었다고 보여요. 네, 정말 최소한의 선이고요. 요거는 이제 넘었다고 보이고, 저 질문 제가 했다가 완전 욕 먹었어요. 안 돼요. 아, 욕은 안 했잖아요. 네, 아무튼 아직 너무 우리 AI 단호하게 그 말해 정도는, 상처받았다고. 우리 AI 그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네, 물론 이제 사실은 이 영상 생성 AI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높여놓은 게 사실은 소라였어요. 그 소라가 발표되고 나서 사람들이 끝내준다. 이제 영상 제작자들 다 죽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살아있죠. 소라가 안 나와가지고.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6월에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8월인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고. 오픈 AI에서 이제 또 다른 게 내놓은 그 GPT-4의 그 퍼처럼 이제 대화하는 기능 그것도 아직 안 나왔죠. 얘네가 사실 가장 큰 문제 같아요. 뭐 맨날 나온다 그래 놓고 급하게 발표만 해놓고 약간 안 나오는 약간 게임 회사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네 아무튼 소라가 많은 기대감을 높였었고 사실은 그 이전에는 윌 스미스가 피자 먹는 영상 같은 거, 더 락이 돌 주워 먹는 영상 같은 거 그런 퀄리티보다 조금 나아진 수준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로는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서비스하기는 쉽지 않다. 요걸로 사실 만든 거를 콘텐츠라고 하기에는 화면 욕먹기 공유, 딱 좋겠다. 대표님, 네, 화면 공유 아직 안 하신 거죠? 네? 화면 공유. 화면 공유가 안 됐나요? 그러니까 이상해서. 어? 아까 왜 내리셨잖아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인제 됐어요. 풀지는 않았, 공유를 풀지는 않았었는데 풀렸나 보네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소라를 찾아서, 네, 네, 이 니보가 소라를 찾아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6월부터 이제 급격하게 다양한 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루마 드림머신이라는 게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고, 그리고 중국의 대륙의 이제 소라라고 불리는 클링이 계속 중국에서만 대기 명단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글로벌 오픈을 해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그 사이에 그 런웨이 ML에서 이제 그 제너레이션 3 모델을 젠 3 모델을 공개를 했었고 클링이 이제 공개되고 그 다음에 젠 3의 이미지 투 비디오 기능이 급하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저 루마로 만든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캐릭터 자체는 미드저니로 만들었고요. 네, 5초 매우 짧게 끝나죠. 이게 진짜 한 20개 만들어서 가장 잘 나온 거 하나 가져온 거예요. 똑같이 클링으로 만든 영상이고요. 얘도 한 20개 만들어서 가장 잘 나온 거 하나 갖고 온 겁니다. 물론 5초짜리다 보니까 좀 짧기도 하고, 근데 문제가 여기서 이제 둘 다 익스텐드 기능이 있기는 한데, 앞에 영상을 보고 이어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컷을 보고 거기서 이어서 만들어주는 거라서 움직임이 튀어요. 익스텐드 기능을 만들어서 확장해서 붙이면은 움직임이 튀고, 그래서 아직은 5초 단위로만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거 두 개 그냥 한 2초씩 잘라서 편집해서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텍스트 텍스트 투 비디오에서 되게 괄목할 만한 성능을 보여줬던 런웨이 ML의 젠3가 이미지 투 비디오를 내놨어요.
물론 앞에 살짝 눈동자가 하얘지는 잘못된 부분이 있긴 했는데 움직임이나 이런 애니메이션 자체가 앞에 두 개보다는 마지막에 좀 눈이 무섭게 깨지는 장면이 있는데 네. 앞에 두 개보다는 훨씬 움직임이 자연스럽죠. 물론 이것도 이것 한 10개 만든 거 중에 이제 제일 잘 나온 거 골라온 거긴 한데요. 훨씬 퀄리티는 좋아졌고 문제는 요금이 가장 비싸요. 지금 나온 모델들 중에는 현재 가장 비싼데 한 달에 한 30달러 내면은 영상 20개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10초짜리 영상 20개니까 200초. 200초면 3분 조금 넘네요. 네. 한 달에 30달러 내고 3분 만들면 끝입니다. 근데 이제 96달러짜리 플랜이 있어요. 크레딧은 똑같이 주는데 크레딧 외로 무제한으로 조금 느린 속도로 생성이 가능하거든요. 젠 3를 쓰실 거라면은 그 요금제를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루마 같은 경우는 무료 사용자한테 하루에 5개인가 였는데 지금은 뭐 조금 더 개수가 늘어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하루에 몇 개씩 무료로 제공하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무료로 생성을 해보실 수 있고 다만 제가 오늘 이미지 생성방에서 본 내용에 따르면 어제 걸어놓은 영상이 오늘까지도 생성이 안 됐다라는 케이스가 보인 걸로 봐서 약간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그 영상 자체가 큐에서 누락된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플린 같은 경우는 페이팔로만 결제가 가능한데 5달러짜리 모델 5달러짜리 구독부터 30 몇 달러짜리 구독까지 있고 요금은 생각보다는 저렴해 한 번에 10크레딧씩 차감되는데 5달러짜리가 600크레딧인가 줬던 것 같아요. 한 60개 정도는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5달러가 근데 지금 할인 기간이라서 그럴 거예요. 아마 오픈해서 이번 주 동안이었나? 50% 할인 지금 기간이라서 그렇고 아마 그게 10달러 요금제겠죠. 그러면은 10달러 요금제로 한 60개 정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초예요, 여기도. 5초짜리 60개니까 10초짜리 30개고 300분. 300분이래, 300초. 근데 어, 런웨이보다는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네. 네. 근데 런웨이가 가장 현재로선 퀄리티가 뛰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제이님한테 샘플 보내드리려고 만든 영상인데 그 골목을 약간 빠르게 지나가는 이런 드론 샷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약간 한국 골목 이런 주택가 골목의 느낌으로 해서 이제 약간 뒷부분 보면 사실은 조금은 이미지가 깨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그 고속으로 이동하는 드론샷 이미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드론 감독님들 이런 스피드 드론 감독님들 되게 몸값 비싸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드론 촬영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근데 어느 디테일하게 어디 딱 드론으로 촬영해서 이 특정한 건물을 찍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드론 촬영한 약간 이제 간지만 그러니까 느낌만 내고 싶으면은 지금은 이제 AI로 조금 만들어도 지금 이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야겠지만 네, AI로 만들어서 그냥 짧게 짧게 들어가는 씬은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코카콜라 사실은 소리가 안 들어가겠죠? 사실은 코카콜라 광고가 만들고 싶었다가 그냥 약간 스터디 그 특강 광고를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멘트를 특강 광고로 바꾼 거거든요. 콜라 광고를 사실은 만들고 있었어요.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근데 네. 이렇게 사실은 이 콜라가 있고 이 바닷가 이미지가 있는 영상을 집어넣고 프롬프트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돌린 거예요.
그냥 빈 프롬프트였고 영상 그러니까 젠3에는 아무런 내용도 넣지 않고 돌린 거고 그리고 뒤에 이 친구가 나오는 부분도 미드저니로 요 미드저니로 요 친구 얼굴만 나와 있는 얼굴이랑 콜라만 들고 있는 사진을 넣고서 그냥 확대를 아니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이것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젠3에 있는 립싱크 기능으로 네, 그러니까 젠3가 아니라 런웨이 ML에 있는 이 영상 립싱크 기능으로 타입캐스트에서 만든 목소리를 가지고 립싱크 영상을 만든 겁니다. 아직은 그래도 립싱크가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이 정도면 그래도 헤이젠이나 이제 DID로 만들어서 얼굴 그대로 있고 여기서 요것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입만 뻥긋뻥긋 하던 영상에 비하면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요 정도는 돼야 이제 뭐라도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는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경기 콘텐츠 진흥원서 하는 AI 국제 영화제에 출품해 보려고 만들고 있는 자연 다큐멘터리인데요. 아직 다 만든 건 아니고 앞에 이제 도입부만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이제 여기에 음악이랑 나레이션도 깔아야 되고 지금 교체할 영상도 있고 조금 편집이 덜 된 버전인데 네. 이것도 전부 다 미드저니로 이미지 만들어 가지고 젠3에서 거의 대부분 뭐 프롬프트에 별도로 넣지 않고 만들었거나 프롬프트 간단하게 넣어서 만들기는 했는데 네, 그렇게 만든 영상이고요. 거의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 편 뚝딱이죠. 진짜 요거 지금 50초짜리 영상인데 요거 만드는데 1시간 조금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뭐 이제 동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앞부분은 사실은 거의 그냥 큰 변화가 없는 실제 동물에 가까운 모습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뒤에는 약간 이 환경 영향으로 이 동물들이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이제 그걸 다큐멘터리로 풀어나가는 부분이긴 한데 앞부분은 그냥 있는 동물을 보여주는 네, 저 오빠 밑지 오랑우탄도 지나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만들었어요. 앞부분은 진짜 그래서 50초 만드는데 1시간이었는데 지금 영상 프로덕션 하는 감독님을 어제 미팅할 일이 있어가지고 만났다가 요즘 이제 AI 영상 AI 어느 정도 나왔는지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요거 보여드렸는데 이거 그래서 얼마나 걸렸어요? 1시간 걸렸다니까 와 큰일 났다고 하실 정도로 네 지금 이거는 사실 저도 굉장히 퀄리티가 만족스러워요. 특히 이 코끼리 나오는 부분이나 이 거북이 헤엄치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고른 거긴 한데 디테일하게 보면 약간씩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은 있거든요. 이 펭귄 부리가 무슨 연체동물 마냥 이렇게 약간 물컹물컹하게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이 정도면은 매우 훌륭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가지고 제가 이제 제이님한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이제는 쇼폼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안 됐는데 7월에는 안 7월 이때는 안 됐거든요. 근데 8월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그숏 드라마나 뭐 이런 것처럼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고 뭐. 네, 이런저런 사실 아이디어들은 많이 있는데 항상 저는 아이디어는 많지만 실행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영상 그리고 이미지 생성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 사실은 가장 최신의 툴들 그리고 미드저니 프롬프트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다시 영상 툴들 되짚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영상 툴들에 있어서 크게 프롬프트나 뭐 이런 걸 알려드리진 않았는데 사실은 똑같아요. 그 이미지 프롬프트 만드는 거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결국은 시각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얼마나 잘 풀어서 써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한 가지 추가돼야 되는 건 두 가지 추가돼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추가돼야 되는 점이 영상 프롬프트에서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있으면 움직임을 꼭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물체 이 사물의 피사체의 움직임도 어떻게 지정을 해줘야 된다면 꼭 지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캐릭터가 춤추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꼭 춤을 춰야 된다고 넣어주는 게 좋겠죠. 아까 이 골목길 영상 같은 경우는 FPV 오브 스피드 드론 샷이라는 프롬프트가 제일 FPV 샷 오브 스피드 드론이라는 프롬프트가 제일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드론이 날아가면서 찍은 그런 시점인데 이거를 그냥 드론도 아니고 이제 스피드 드론으로 찍은 시점으로 보내달라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좁은 골목길 사이를 날아서 통과하는 모습이라는 프롬프트만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드론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만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넣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것도 프롬프트를 잘 쓰시려면은 뭐 펜이라든지 달리가 그 AI 달리 아니고 이제 돌리라고 하는데 이 그 카메라 밑에 그 바퀴 달리는데 이제 카메라를 얹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아예 트랙 위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달리라고 하거든요. 달리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뭐 스테디캠이라든지 뭐 이런 촬영 장비나 그 다음에 이제 촬영 용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면은 다양하게 풀어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AI한테 맡길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아마 관련 스터디를 지금 준비 중인 클로드 스터디가 끝나고 나면은 지금은 사실 컨텐츠 관련 스터디가 너무 많고 해가지고 다른 걸로 신청을 하긴 했는데 아니면 특강이나 뭐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다음 순서로 이제 준비되어 있는 특강 때는 그런 영상 프롬프트를 이미지 프롬프트 만들 때랑 그러니까 정지 화상과 이제 동영상을 만들 때 그런 프롬프트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깊게 또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움직임이나 뭐 이제 이런 영상에서 액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제가 지금은 완전 다른 거를 하고 있지만 원래 이제 처음엔 일을 영상 쪽으로 시작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영상에 대한 지식이나 애정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준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질문을 있으시면은 받으려고 하는데 그 위에 혹시 질문이 있나 없나 한번 쭉 보고요. 질문은 딱히 없었어요. 네, 없네요. 네. 프리미엄과 상업의 비대전이랑 차이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은 좀 있었고요. 퀄리티가 잘 나오게 되면 애니메이션 업계나 게임 업계는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제가 그만큼 인력은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사실은 저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예전에 이제 디즈니에도 있었던 임원이기도 하고 그 드림웍스의 공동 창립자 제프리 카첸버그가 결국은 이제 애니메이터의 90%는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고. 나머지 10%의 디렉터들이 AI를 가지고 애니메이터 대신 부려먹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시대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근데 그거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10%의 디렉터가 나머지 그러니까 한 명의 디렉터가 9명의 애니메이터 없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면은 그 9명의 애니메이터도 자기의 그냥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한 그런 작품이나 이런 거를 디렉터나 아니면은 다른 애니메이터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창작자 입장에서는 기회의 확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네, 그렇습니다. 대장님.
강의 듣기 전에 제니나 다른데 유료 결제를 하고 오면 좋을까요? 미드저니는 꼭 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미님 하고 어, 계시지 않나요, 미드저니? 네, 그죠? 하고 오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바로 해보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근데 약간 부담이시라면은 들어보시고, 아, 이거 결제해도 되겠다, 아니면 궁금하다 해가지고 결정을 하셔도, 네, 늦지 않을 것 네. 같습니다. 영상에서도 페르소나가 적용이 되나요? 라고 폴 조은래님이. 그 페르소나라는 게 그 이제 이미지 생성할 때 약간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어떤 인물 일관성을 유지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사실은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어요. 하나 보여드릴 게 샘플로 보여드릴 만한 게 어디가 있냐. 제가 영상을 사파리가 보이지 않네요. 갑자기. 어? 화면 공유에서 지금 사파리가 안 보이는 거죠. 잠시만요. 네. 그렇죠. 이 짧은 영상 안에서도 되게 파릇파릇한 애기였어요. 그 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1학년 정도 될 것 같은 애기인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 약간 사갔죠. 지금 잘 보면은 턱수염이 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눈은 거의 이제 저희 중동에 있는 되게 잘생긴 미남처럼 변했고요. 쌍꺼풀이 진해지고 자, 턱수염이 많이 자랐죠, 아까보다. 자, 갑자기 권오중 씨를 소환합니다. 저기 보더니 우수에 찬 눈빛으로 수염이 계속 여기도 수염이 자라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일 궁금한 게 약간 외국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그 이미지 학습이 수염 기른 남자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드저니도 사실 6.0까지 이렇게 한국 남성 그려달라면 수염 있는 이미지가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친구도 콜라 마시다가 갑자기 노화가 와가지고 콧수염이 피곤에 쩔었죠. 이렇게 약간 이미지 한 장 안에서 그 동영상 하나 안에서도 약간 캐릭터 일관성이 많이 무너지는 편이기는 해요. 이것도 어제 만들어 본 영상인데, 아, 이거는 고개를, 네, 고개를 감고 있던 것 같네요. 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드는 순간 이분도 약간 서구적인 얼굴로 아니면 약간 남아시아 계열의 그런 느낌으로 좀 변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직 동아시아 쪽 인물의 일관성 유지가 조금 많이 힘든 것 같다. 뭐 백인이나 뭐 흑인 이미지를 만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사실은 AI가 가장 예전부터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결국은 저기 미국 친구들을 만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귀엽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미드전이 가방 메고 있는 여성을 생성하는데 동일한 가방으로 계속 모델만 변경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려면은 가방이 생성이 된 다음에 그 인페인팅 그러니까 베리 리전 기능에 들어가셔가지고 가방만 남겨놓고 나머지 영역을 전부 다 선택을 하시고요. 프롬프트를 바꿔가면서 인페인팅 기능으로 이미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요즘 브랜드나 네. 실무에서 실제 활용한 재밌는 사례 사실은 최근에 뭐 어디 심사하다 본 게 있는데 뭐 이거는 그 대비여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었고 최근에 영등포역에 그 부모님 이제 마중 나갔다가 본 건데 어디 지역 무슨 포도 축제예요. 근데 포스터가 포도알로 이렇게 된 캐릭터인데 AI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어떻게 알았냐면 포도알에 이제 팔다리가 달려 있는 캐릭터인데 어떤 애는 다리가 세 개고요. 어떤 애는 다리가 하나고 어떤 애는 팔이 한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고 네, 이렇게 보면은 알죠. AI로 만들었구나. 네, 이미지 올려드렸어요. 포도 축제. 어떻게 찾으셨어요? 여러분, 생성형 AI에 너무 익숙해서 네이버 안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포도 축제 치면 나옵니다. 이 포도 축제 이 캐릭터 이미지 보면은 저희 막 팔 막 세 개씩 달려 있고 기타 치고 있는데 뒤에도 팔다리가 있고 네, 달리로 만들었거나 미드저니로 만들었거나 네, 그런 걸로 보여요. 저는 어저께 경기도 주식회사에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공무원분들도 벌써 PPT나 발표 자료에 이미지 AI로 생성해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저희도 좀 신기한 게 저희 뭐 제안서에도 이제 AI로 만든 포스터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거 그대로 쓰자고 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거 좋다고 이걸로 뽑아오세요. 미드저니로 만들었는데 이걸로 뽑아오세요. 그럼 업스케일 해야지. 뭐. 이게 녹화 중이라서 저도 좀 말하기가 좀 그런 게 있는데 광고사에서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지만 나중에 녹화 끄고 조용히 알려드릴게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완전히 쓰진 않지만 80% 정도는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진짜 레퍼런스로는 굉장히 많이 쓰고요. 네. AI로 이미지 한번 만든 다음에 그걸로 톤 맞추고 레퍼런스 맞췄거나 하는 것들은 진짜 그냥 너무 많고 그리고 뭐 이제 네. 유튜브 썸네일이나 이런 거 만드는데 크게 들어가는 이미지 아니고 작게 작게 들어가는 소스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그리고 이제 그냥 밈이나 이제 짤 가져다가 짤이라고 하거나 이제 밈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들 가져다가 만들었어야 되는 부분들을 AI로 이렇게 만들어서 대체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뭐 홍보는 다 올려드렸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 거죠? 지금 질문은 더 없으셔서 네네.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사실은 그 아까 드린 프롬프트만 보셔도 네,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 아니었나. 수고했어요. 아까 요것만 한번 다시 네, 한번 안 들어보실래요? 그냥 영상만 만들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소리를 입히고 11랩스로 지금 목소리를 입힌 거거든요. 콜라보다 시원한 AI 이미지와 영상 제작 중에 한번 안 들어보실래요? 이게 지금 네, 파도 소리가 약간 그냥 막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영상에서. 원래. 아, 제가 지금 소리 공유를 제대로 안 했나 봐요. 소리 공유 해볼게요. 콜라보다 시원한 AI 이미지와 영상 제작 중에 한번 안 들어보실래요? 좀 잘 네, 들리나요? 네, 잘 들렸습니다. 네. 강의 지금 저희 그 8월 16일 날
하는 거 제가 상태 페이지 이거 호로록 만든 건데 네, 이런 이미지들 만드시는 거 아까 보셨죠? 네, 이거 대근님이에요. 진짜 캐릭터 얼굴만 바꿔놨는데 너무 똑같지 않아요? 난 사진인 줄 알았잖아. 예,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결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원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그냥 진행합니다. 네, 24시간만 할인해서 3만 원이고요. 내일 밤 자정이 지나면 5만 원이 바뀌고 이틀인가 3일인가 있으면 3일 있으면 10만 원으로 바뀌니까 빨리빨리 구매하세요. 왜냐면 제가 항상 이렇게 순차적으로 드리거든요. 어차피 살 거 빨리 사라고. 근데 꼭 좀 감사해요. 감사한데 10만 원을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대근님하고 둘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이거 5만 원 주고 샀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매하실 거면 빨리 구매를 하도록 하십시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다들 늦게까지 뭐지 같이 이미지 공부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했던 요거 VOD는 구매하실 때 같이 링크 보내드리고요. 구매 링크는 아까 알려드렸고 모르시겠으면 그냥 네이버 가서 AI 이미지 생성, 이미지 영상 제작 이런 거 치시면 다 나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오늘 대근님 아까 한 120분 정도 계셨어요. 그렇게 많았어요? 18명 지금 70분 넘게, 아직도 70분 넘게 계시는구나. 그 정도 저 아까 계셨어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이제 40분 정도